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 SOS 365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은데 자꾸 힘들어지는 분들,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린 분들을 위한 특별한 내용이에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커플이 되는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내가 먼저 변하기,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 내려놓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의 연애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연인과 싸우고 나서 왜 저 사람은 안 바뀌지? 라고 생각해 본 적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상대방은 몰라주지? 라고 속상해한 적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고민들이 싹 해결될 거예요. 사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남자친구가 너무 답답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어요.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상대방만 바뀌기를 바랄까요? 갈라파고스 핀칫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기 새들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자신을 적응시켜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그에 맞는 새들이 살아남고, 가뭄이 들 때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새들이 살아남아요. 그렇게 환경에 적응하는 새들만이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라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가 적응해야 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졌다고 해서 지구야, 온도 좀 내려줘라고 하면서 에어컨 설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워 죽겠죠. 마찬가지로 연애에서도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방도 그 변화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자분이 남자친구가 너무 게을러서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설거지도 안 하고 데이트 계획도 안 세우고, 그래서 계속 왜 이렇게 게을러? 좀 움직여봐라고 잔소리를 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 여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달만 잔소리 대신 칭찬을 해보세요. 남자친구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면 고마워.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야라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남자친구가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잔소리를 들으면 뭘 해도 욕먹네라고 생각해서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해도 칭찬해주면 이거 하니까 좋아하네? 더 해볼까? 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원칙이에요. 바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대전제거든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내가 상대방을 싫어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지옥같이 느껴져요. 마치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뱀이나 고양이처럼 할게요 라고 해도 여전히 무섭잖아요.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남들이 다 악마 같다고 해도 내게는 천사예요. 이게 바로 관계의 마법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의 단점도 귀여워 보이고 작은 장점도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꼭 힘들어해야 할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을 마시면 당연히 힘들어해야 해. 남편이 화를 내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아야 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당연히 화내야 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정말 꼭 힘들어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꼭 싫어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뱀을 꼭 싫어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사탄도 지옥에서는 인기 많을 거 아니에요. 악마들한테는 우와, 우리 보스 멋있어? 일 수도 있잖아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뱀이나 거미 같은 걸 보면 우와, 신기해 라고 해요. 저는 무서워 죽겠는데 아내는 좋아해요. 누가 더 편하게 살까요? 당연히 아내죠.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보다 뱀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뱀을 만났을 때 훨씬 안전해요. 이게 바로 공식이에요. 좋아하는 게 많고 허용하는 게 많은 사람이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게 정말 많아요. 뭘 봐도 이것도 괜찮네, 저것도 나쁘지 않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자꾸 기대하면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왼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왼팔 좀 잘 써봐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과정에서 상처가 있거나 결핍이 있는 사람한테 그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우리 남편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사이코패스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성격장애나 발달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헤어지세요. 그런데 또 그건 싫어요라고 하세요. 그럼 사이코패스도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사람과 살아야 한다면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아야 해요. 특히 우리 남편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남편을 어떻게 바꿔요? 자식도 바꾸기 어려운데 남편은 더 어렵죠. 또 나만 바라봐라는 기대도 비현실적이에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여러 여자를 보게 되어 있어요. 종족 번식 본능 때문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자동으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이걸 쳐다보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자는 다른 여자도 보고 상황에 따라 태도도 달라져요. 딸을 대하는 태도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직장 상사를 대하는 태도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게 정상이에요. 한결같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유튜브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게 똑같다면 이상하잖아요.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기대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건 위험에 초연해야 한다는 거예요. 겁이 많은 사람이 세상 살기 편할까요? 겁이 없는 사람이 편할까요? 정글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레 하나도 무서워하는 사람과 자신감 있게 헤쳐나가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편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이걸 우리가 용기라고 해요. 물론 적당한 두려움은 필요해요. 생존 본능이니까요.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건 떨어지면 죽으니까 당연해요.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너무 겁이 많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의 행동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갈등이 많아져요. 나는 약해요. 겁이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부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약하고 겁이 많은 건 보호받을 대상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격이에요. 노자가 말한 목개지덕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로 깎아놓은 닭처럼 아무리 위협해도 꿈쩍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무 닭이 앞에 있는데 내가 옆에서 꽂기요 하고 소리를 질러도 반응 안 하잖아요. 삶을 통달한 사람의 최고 덕목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분노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작은 사랑에도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남편이 작은 머리핀 하나 사다 줘도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사람과 고마. 이런 것까지 챙겨주다니라고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어떤 남편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다 줘도 아내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요. 당연히 1,000만 원은 벌어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어떤 아내는 남편이 500만 원을 벌어다 줘도 어머, 이번 달도 수고했어? 정말 고마워라고 해요. 누가 더 사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상대방이 해주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데 하나도 감사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고마워요라고 해주는 사람한테 돈 쓰고 싶어져요. 실제로 아내분들이 상담 오셔서 우리 남편이 상관이나 후배한테는 차도 사주고 집도 구해주고 돈도 주는데 나한테는 안 그래요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남편이 벌어온 돈에 감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세요.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상관 입장에서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한테 돈 주고 싶겠어요? 감사한 사람한테 주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손해볼 것 같아서예요. 내가 너무 감사하면 저 사람이 안 해주는 거 아닌가? 더 해달라고 해야 더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반대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이 해줘요. 감사하는 마음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공주병이나 왕자병이라고 해요.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당신과 함께 있는 동안이 천국이야 라는 마음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 중에 어느 쪽이 더 행복한 삶일까요? 여섯 번째는 서로 성장하는 걸 지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내가 성장하는 걸 좋아하는 것과 배우자의 성장을 지지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성장한다는 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은 걸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이 권력이고 권력이 보람이에요. 안철수 씨가 책임은 권력의 비료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권력만 가지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공주병, 왕자병이에요. 성장하는 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거고 그게 좋아야 해요. 그리고 배우자의 성장도 지지해줘야 해요. 제가 요즘 따로 공부하는 게 있어서 아내한테 미안해. 내가 이거 좀 하고 나서 시간 보낼게라고 했더니 아내가 당신의 그런 점이 참 좋아요.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성장을 못하게 해요. 남편이 성장하려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걸 당신은 나랑 시간을 안 보내줘. 당신은 가정에 신경을 안 써. 나를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방해해요. 이건 정말 안 좋아요. 서로 성장해야 자식들도 그걸 보고 잘 커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열심히 사셔. 너무 건강하셔. 이런 모습을 보면 자식들이 삐뚤어질 일이 없어요. 일곱 번째는 역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체성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컵에 담배재를 털면 잿더리가 되고,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되고, 꽃을 꽂으면 화병이 되잖아요. 컵의 정체성은 컵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라고 하는데, 나의 모습이라는 게 결국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라는 건 학생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나는 결혼하고 싶어라는 건 배우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선생님 노릇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죠. 남편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아내 노릇하기 싫어하면 좋은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 노릇하기 싫어하면 그걸 산후우울증이라고 해요. 역할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사는 게 힘들어져요. 결혼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역할들이 있어요. 남편의 아내, 자식의 엄마, 시댁의 며느리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결혼생활 만족도로 이어져요. 나는 아내 하는 건 좋은데 시댁 며느리 하는 건 싫어라고 하면 힘들어져요. 나는 남편의 아내 하는 건 좋은데 아이 엄마 하는 건 힘들어라고 하면 또 힘들어지고요. 역할 중심으로 그걸 만족하고 살아가야 해요. 8번째는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은 항상 행복과 고통의 반복이에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고, 잘난 게 있으면 못난 게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즐거운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기 싫어서 그것만 피하려고 하게 돼요. 즐거운 삶을 살 수도 없고 불행한 삶을 없앨 수도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즐거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불행하지는 않게 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로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불안, 우울, 혐오, 분노예요. 이 4가지 감정으로 살아가요. 언어 표현도 아우터로워, 토나와 역겨워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살아야 편할까요? 즐거움, 행복, 편안함이죠. 이런 걸 느끼고 살아가야 돼요. 부정적인 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인 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남편과 살면서 불안한 걸 없애려고 애쓰고 우울한 걸 없애려고 애쓰고 역겨운 걸 없애려고 애쓰면 상대를 찾게 되거나 관계가 멀어져요. 그게 아니라 즐거운 일을 찾는 일을 추구해야 해요. 9번째는 의존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이에요.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어요.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어요. 높은 게 있으니까 낮은 게 있고 밝은 게 있으니까 어두운 게 있어요. 세상 모든 건 상호의존적이에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상호의존성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존하면 안 된다.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럼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져요. 적극적으로 의지하셔도 괜찮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해서 혼자 절대 못 살아요. 불교 격언에 일체계고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결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혼자 절대 못 산다고요. 상호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부족함을 타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힘들 때 기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호의존하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해요. 의존을 안 하는 분들은 굉장히 결핍된 분들이에요. 관계가 안 되죠. 의존은 안 하고 상대방과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통제하게 돼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의존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내가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당연하지만 옆집 아줌마가 우리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남편한테 기대는 건 당연하지만 옆집 아줌마가 우리 남편한테 기대면 안 되죠. 의존은 관계를 맺는 필수적 조건이에요.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거나 상대방 위에 올라서려고 하면 관계가 깨져요. 적극적으로 의지하세요. 서로 의지하고 사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힘들 때 남편을 잘 찾는 분들은 나약한 게 아니에요. 힘들 때 남편을 잘 찾지 못하거나 누구한테 의지를 잘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여행하듯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적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목적을 이루고 나서 뭐 할 건가요? 목적 중심으로 살면 목적을 이룬 이후의 삶이 굉장히 공허해져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릴게요. 인생이란 죽음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여기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어차피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여행할 건가요? 목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고 나면 죽고 싶어 해요. 얼마 전에 넥슨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자살하셨다고 하는데 물려줄 재산이 20조나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목적 중심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어차피 다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죽어가는 여행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죽음으로 가는 여행 속에서 옆에 동반자 하나 있으면 심심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가는 여행이라면 그 여행 속에서 혼자 가는 것보다 옆에 좋은 사람 하나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죽음으로 가는 여행을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어차피 나도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가요?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변해야 해요. 둘째, 사랑하고 좋아해야 해요. 셋째, 비현실적 기대를 내려놓아야 해요. 넷째, 위험에 초연해야 해요. 다섯째, 작은 사랑에도 감사해야 해요. 여섯째, 서로 성장해야 해요. 일곱째, 역할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여덟째, 즐겁게 살아야 해요. 아홉째, 의존해도 괜찮아요. 열째, 여행하듯 살아야 해요. 이 10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연애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행복한 부부로 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변하세요. 상대방을 미워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서로 성장을 지지해주세요. 맡은 역할에 만족하세요. 즐거운 일을 추구하세요. 서로 의지하세요. 그리고 인생을 여행처럼 즐기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한 연애하세요.